여러분 시간이 아까우니까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알려드릴게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뭐 저도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원칙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돈에 관해서 대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것은 복리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빠른 성공은 재난이고 일확천금은 재앙이다. 이해되셨나요? 너무 빠른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재난이고요. 거꾸로 했네요. 빠른 성공은 재앙. 뭐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재난이에요. 너무 빨리 성공하는 건 사실은 재앙과도 같다. 내 그릇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막 돈만 벌리고 성공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확천금, 갑자기 나에게 한 번에 몰려오는 이런 큰 파도와 같은 돈들은 사실은 재난과 가까워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천천히만 하면 누구나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게, 여러분 뭐 천억을 벌고 싶으세요? 보통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소득이 같이 함께 따라오면 좋겠다. 월 50만 원이라든지 월 100만 원이라든지, 혹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한 20, 30년 동안 투자를 하고 금융 공부를 하고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뭐 점점 더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월에, 그죠? 요 정도만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싹 다 내려놓고 인생은 복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빠른 성장은 재앙이고 일확천금은 재난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공부해가면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돈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아요? 목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와, 여기서 쳐다보는 거야. 와, 저기까지 언제 가지? 너무 높다 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안 가도 인생은 괜찮아요. 요 정도만 가도 돼요. 그리고 요 정도만 가도 되는 거를 지금 내일 모레 당장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10년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그럼 사실은 인생 클리어예요. 돈적으로. 10년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10년 전에는 이제 20살 된 거고 20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결코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조금씩 매년 올라가면서 여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 정도는 달성이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할 생각 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꾸준히 하자라는 겁니다. 너무 높은 걸 보면 아예 안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첫 번째 상속, 두 번째 복권, 세 번째 사업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버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거죠. 상속 가능하세요? 가능하면 축하드릴 일이고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자, 복권 당첨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방금 대원칙 뭐였어요? 일확천금은 재난이라고요. 이런 거 들어와봤자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공짜로 뭘 얻으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꾸준히 노력한 만큼 조금씩 성장해서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날렸고요. 자, 사업이에요. 사업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직접 사업은 뭐예요? 제가 하는 거. 약국 운영하고 이렇게 배달의 민족 주문 들어오고 하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직접 사업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90%가 망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날릴 거예요. 나중에 역량이 되시면 직접 사업하시는 거는 내 가치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날릴게요. 이 상황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의 성공에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 없이 남이 성공하는 거, 누가 성공할 것 같은지 보고 거기 위에 등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간접이에요. 어떻게 성공에 올라타느냐?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여기다 투자를 해서 요만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점점 커져서 이만큼 커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의 이 작았던 부분도 요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뭐 대략 한 5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4억을 벌 수가 있는 구조인 겁니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사업체인데요. 이 사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이 사업체를 어떻게 고를 거냐는 거예요. 좋은 사업체를 잘 골라야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애플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사요. 그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애플의 가치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 일부분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10만 원 주고 애플 주식 한 주를 산다. 근데 애플이 이렇게 많이 커서 5배가 커졌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만 투자한다고 성공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공하겠죠.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했다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플이 5배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없죠. 5배가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5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가치가 엄청 낮아지는 순간도 올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투자했던 그 1억이라는 돈은 1000만 원도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사업으로 남의 성공에 올라타라는 아이디어는 맞지만 어떤 사업체를 고를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업체를 고르는 역량을 키우면,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체를 고를 줄 아는 역량을 가지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사업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잘하네 판단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미리 올라타면 나중에 이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서 회사가 커지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알아보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졸라 어렵겠죠. 왜냐면 애플에서 아이폰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회사의 사업 분야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업 분야에 마다의 수익이 다 다르겠죠.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지금 이익이 얼마고, 전년도에 이익이 얼마였고, 앞으로 이익이 얼마일 건지, 그리고 그러려면 이 산업 구조 자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생태계를. 애플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어떤 회사가 좋은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식만큼 쉬운 게 없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상속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복권도 안 돼요. 직접 하는 것도 힘드니까 안 되고 간접하는 것도 될 줄 알았더니 우린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으로 성공할 수도 없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하잖아요. 이건 줄 알고 샀다가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기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기 페이스북 메타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기 테슬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할까요? 구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식을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살 거예요. 애플도 요만큼 사고 메타도 요만큼, 아마존도 요만큼 사서 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투자는 아까 애플만 투자했던 것보다 어떨까요? 좀 안정적이겠죠.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만약에 애플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투자한 돈 이만큼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존 조금 올랐을 수 있잖아요. 메타 조금 올랐을 수 있잖아요. 이 애플이 떨어진 것만큼 다른 것들이 좀 올라서 내 자산이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왜 한 주식에 몰빵을 할까요? 자, 이거는 얘 5배 되면 내가 5배 다 먹는 거지만 얘는 안 오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자는 천천히 된다는 걸 잊지 않으면 다양한 걸 사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오를지 몰라. 근데 올라도 그렇게 전체에서는 티가 별로 안 나겠지. 얘만 오른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오른 거잖아요. 천천히 오른 거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절대로 망하진 않는다. 망할 수도 있겠지만 망할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사실 이 회사 5개만 사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왜냐면 5개 회사 다 망할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5개 회사 정도 망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이 바구니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애플부터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500등짜리 미국에 있는 500개의 회사를 다 한꺼번에 담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500개의 회사가 동시에 다 망할 확률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지구 멸망이니까 사실은 같이 망하면 되는 거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ETF라고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ETF를 사면 된다는 겁니다. 모아둔 거예요. 모아둔 거. 그러면 자, 이 모아두는 컨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등부터 500등까지 모아둔 이 ETF를 SPY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SPY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바구니에 뭐 이거는 약간 기술회사들만 모아둔 거예요. 테슬라나 뭐 그런 기술주. 여기는 뭐 코카콜라도 있고, 햄버거, 맥도날드 같은 것도 있고, 도미노 피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모아놓은 건 이제 SPY. 근데 기술회사들만 모아둔 거 QQQ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앞으로 살면서 이거 두 개만 알아도 뭐 이 종목 분석하고 이런데 시간 버리지 않고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2개를 꼭 기억하시고요. 매달 저랑 약속을 합시다. SPY와 QQQ를 조금씩, 이 상품이에요, 상품. 다시 한번 말할게요. SPY는 뭘 모아뒀다고요? 1등에서 500등까지의 회사들을, 주식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물론 이제 SPY 한 주에는 애플 주식이 한 주도 안 들어있고 엄청 조금 들어있겠죠. 그걸 SPY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 모아놓은 거를 QQQ라고 한다. 당연히 여기도 애플이도 있죠. 여기도 애플이 있죠. 1등이기도 하고 기술주기도 하니까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PY와 QQQ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SPY를 1억 사두었다고 해서 내년에 이게 절대로 2억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거 바라지 말라고요. 애플은 2배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렇게 곱하기 2배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복리라고 했죠. 복리. 매년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복리라는 거는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복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엑셀로 어떠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예요. 이 대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만 해요. 반드시.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오히려 안 가게 되잖아요. 그냥 눈앞에. 우리 이렇게 목표를 잡을까요? 투자 수익으로 월 50만 원 정도만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아볼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켜주겠어요? 그쵸? 월 50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1.2억이 필요합니다. 1.2억이 있으면요, 월 50만 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1.2억 모을 수 있어요? 5년 이상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1.2억 어쨌든 모아보자고요. 1차 목표. 그걸로 뭘 만든다? 월에 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